2015년에도 거침없이 잘 나가시라고 더 잘 나가는 코란도 씨를 준비했습니다. 2015 코란도시 탄생. 아이신 6단 미션으로 더 부드럽게, 다이나믹 에코 LET 엔진으로 더 파워풀하게. 2015 코란도 씨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유영미 인사드립니다. 입동이 지나고 나니까 겨울 느낌 나요? 산이 파랗게 붉게 또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낙엽이 돼서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날씨가 되면은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늦가을 바람에 차가워진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그게 너무 고맙고 포근하거든요. 지금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청춘 초대석에 있는 날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인터뷰 진행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103.5) 러브 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SBS 러브 FM 청춘 초대석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겠다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양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나에게 꼭 맞는 실버타운을 찾아서 입주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청춘 초대석은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책을 발간하신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실버타운에 간 시어머니, 양로원 간 친정엄마의 저자 이한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잡지나 신문 기사 인터뷰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라디오 방송 초대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약간 도서관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마이크가 있어요. 좋으네요. 예, 분위기가 아주. 네, 오늘 많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발간 제목이 참 저는 인상적이어서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실버타운에 간 시어머니, 네. 양로원 간 친정엄마. 이게 좀 약간 찔리기도 하고. 이거 어떤 의미로 정하신 건가요? 네. 사실 그 이제 책을 보셨겠지만 이 책이 일종의 정보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을 전부 조사해서 어떠어떤 실버타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제목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무슨 전국 30곳 실버타운 뭐 특집 혹은 뭐 이렇게 지을까 하다가 너무 참고서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것을 좀 물어보자. 사실 이제 시어머니 그 친정엄마 계시는 분들이 주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또 고민 많이 하시니까 예. 주부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간담회를 해요. 네. 그러면 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자기가 네. 좋은 며느리고 뭐 하다 결국은 약간 흉 보다가 서로 막 웃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란 단어를 딱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져요. 그러더니 한 분이 티슈를 이렇게 꺼내서 눈물 나오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좀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친정엄마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실버타운 간 시어머니, 양로원 간 친정엄마 제목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말에다가
사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자주 가는데 음. 친정엄마는 마음에 담아주지만 자주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이 실버타운처럼 좋은 곳이 될 수 있고 마음은 있지만 자주 못 뵙는 곳이 잘못하면 양롱같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잘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무튼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네. 책 표지도요. 네. 이렇게 빨간색 표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한 여성이 이제 그 차 마시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청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게 아버님의 영향이었어요? 예, 그 있죠. 저희 아버님이 2004년 10년 전이에요. 2004년 6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비명을 지르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전날까지도 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아버님 집에서 2km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급히 갔죠. 갔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위생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로 눈도 이렇게 동공도 보고 숨도 정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게 저희 아버님이 그 1년 전에 심근경색이 좀 있으셔서 네. 그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수술이 이제 아직 완벽하게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치매도 오시고 해서 집에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평상시처럼 점심 드시고 왜 그러지 여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잠깐 오세요. 왜 잠깐 너 쉬세요. 근데 그냥 침대에 누우면서 하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누구나 심장마비 올 수 있고 누구나 돌아가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그 2003년도에 심근경색 수술하시고 약간 치매가 오셔서 간병인을 뒀었어요, 이 집에. 네. 근데 또 간병인이 계속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병인 내보내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설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느낌의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낯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로원인가 뭐 요양원인가 네. 어디다가 갖다 맡기는 거 막 불효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힘드니까 이제 저희 집 일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산 주변에 있는 데 인터넷을 쳐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큰 방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한 10분이 계시는 거여서 이거 아니다. 이 불효자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있다 그래도 안 되게 다른 곳을 한 번 더 가봤어요. 일산에. 네. 그때 무슨 이렇게 기도원 같은 분위기. 여기 갔다 또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결국 용인에 있는 어떤 요양원이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아버님을 모시고 한번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리조트 느낌.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휠체어 태워서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도 하고 예. 전자동식으로 이렇게 목욕하는 것도 있고 해서 됐다. 여기를 모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네. 계약을 해서 그럼 계약을 하고 한 달 후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딱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2주만 먼저 거기 가셨어도 네. 심장마비가 와도 거기는 응급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처치하고 그거 외에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2주만 먼저 가셨어도 지금도 여전히 잘 계시고 식사를 잘 하실 텐데 이런 생각.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이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관한 정보가 좀 있었으면 예. 제가 좀 그런 책이라도 보고 돌아다녔을 때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을 좀 나중에 한번 써야겠다. 저 같은 사람이 좀 없이 부모님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다들 아픔으로 간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죠. 네. 예,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정보 드릴게요. 친구야 내 친구야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소중한 자네가 거기 있더군 얼마만인가 남일의 안부 들으셨습니다. 무려 백과사전이에요. 6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전국 30곳 실버타운 양로원 직접 다니시면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기간이 걸리셨죠? 네,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빨리 돌아다니신 거예요. 정보 수집하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일단 그 실버타운에 대한 일반 정보가 인터넷에 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이제 경쟁할 수도 있고 또 보여주기 싫은 부분 또 보여주지 않으니까 서로 좀 약간 폐쇄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문의를 하면 혹시 제가 이런 책을 쓰겠다라고 문의를 하면 잘 협조를 안 해주시는 데도 네, 있으세요. 네, 네. 또 아니면은 좋은 것만 좀 보여주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입주를 하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해서 갔고요. 이제 그런 것을 저희 그 조사 방법에서는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네. 국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예, 그런 식으로 전부 다니게 됐습니다. 예. 대학 재직 중에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공학 박사하고 이후에 호주 대사관에서도 일도 하셨고 오랜 기간 그 시장 조사회사 대표로 일하고 지금 계시는데 노인 문제를 연구하고 책까지 쓰신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 같은 거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골에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 소망은 너 뭐 될리? 그럼 뭐 될 네. 거야? 그럼 저는 농부라고 썼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법대 의대 가지. 그렇죠. 저는 이제 농과대학을 가서 우리 농부들 위해서 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농대를 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네. 하면서 이 노인 문제는 제가 그 실버 로봇이라고 노인을 도와주는 그 로봇 연구를 예. 같이 참여하다가 이런 노인 문제를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 노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실버 로봇.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사실은 뭐 아는 것 같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실버타운의 의미를 좀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양시설, 양로원, 실버타운 좀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복지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는 노인분들은 노인분들한테 특별히 뭘 해드려야 되니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들은 뭐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처럼 그래서 각 복지별로 복지법이 있어요. 예. 근데 노인복지법을 보면 이 시설에 있어서 이게 주거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구분해 놓고 있어요. 주거시설은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시설은 산다기보다도 뭔가 케어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은 주거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사셔라.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턱도 없애고 식사도 좀 해드리고 그렇죠. 이런 거고요. 요양원은 주거복지시설이 아니고 의료복지시설이에요. 거기는 혼자서는 못 사시는 거예요. 케어가 필요한 케어가 거죠. 필요한 곳이죠. 그다음 요양병원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의료시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시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좀 몸이 노인이 되었으니까 좀 편한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실버타운 양로원 같은 주거복지시설. 내가 화장실도 혼자 가기 좀 어렵고 혼자 식사하기도 어렵다. 누가 옆에서 좀 도우미가 좀 필요해. 네. 그러면 요양원. 내가 신장 투석도 해야 되고 뭔가 의료적인 것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요양병원 이렇게 네.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시는 분들 다 노인이다 보니까 네.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고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노인들을 모셔서 그냥 특징 없이 고객처럼 자꾸 모시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은 실버타운 가고 이 사람은 요양원 가고 네네. 이 사람은 요양병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네. 알아보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실버타운 정리한 거 보니까 전국에 30곳 정도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적은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버타운의 의미인데 실버타운을 보시면 노인복지법 보셔도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만들어진 단어다 보니까 실버타운을 어떤 의미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씩 틀리고요. 예. 이제 제가 책에서 정의한 거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 예를 들어서 80명에서 100명 이상
이런 곳을 다 합쳐보면 30군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젊은 세대들은 뭐 실버타운 하면은 한적하고 고립돼서 이거 정말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예. 70대 80대 부모님들 가만히 보시면 만약 그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사시고 친구도 많고 네. 건강하시면 실버타운에 가실 이유가 없으세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가세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고립감 느끼시죠. 예, 고립감 느끼고 혼자 계시고 그래요. 누구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 가면 식사를 다 준비해 주잖아요. 네. 하루 3번 동료들하고 식사를 해요. 말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가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내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계시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시설 큰 아파트라 하더라도 혼자 계시고 식사도 혼자 준비해야 네네. 되고 말할 상대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적하다기보다는 그런 실버타운이 오히려 어떤 사회생활도 하고 어떤 두 번째 어떤 뭐 이모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인터넷 정보나 뭐 TV 프로그램 보고 나서 실버타운 생활비 얘기하면 엄두가 안 나요. 사실은 빠듯한 생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버타운은 부자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조사해보고 나서의 결론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숙박시설 이렇게 하면 아마 조그만 여인숙부터 5스타 호텔까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인터넷이나 TV에서 숙박시설 해놓고 5스타 호텔만 보여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실버타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 생활비가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네. 식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친다면 본인 어떤 경제생활이 잘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노후에 실버타운이 꼭 필요한 이유를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실버타운 가신 분들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부분이 식사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은 특히 할아버지 분들은 식사 네. 제대로 못 하세요. 못하시죠. 이렇게 두 분이 사시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예. 뭐 자녀들이 매일 그걸 돌봐드릴 수도 없고 네, 굉장히 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혼자 계시면 안 하셔요. 끼니를 대충 때우세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관절염도 약간 계시면 시장도 못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말 식사하는 게 참 어려워서 실버타운 하는데 너무 좋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정석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그럼 적어도 하루 3번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집에 혼자 있는 것하고는 좀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실버타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춰졌던 당신의 눈물을 가슴에 묻으니 울지 마오 운명처럼 우리 다시 만나게 네, 이광조였습니다. 꽃이라 부르지 마오 들으셨어요. 실제로 이제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하고 생활비 비용 걱정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실버타운 보시면 주로 이제 노인 복지 주택이 실버타운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던 집에서 조금 편한 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도 전세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입주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를 전세 주고 네. 그 전세 자금으로 가서 입주 보증금 내시면 되고요. 이제 서울에 있으면 좀 비싸고 지방에 있으면 좀 싼데 뭐 서울에 있어도 보증금은 1억에서 한 3억 정도. 네. 그리고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네. 그런데 이 생활비에는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실버타운 고르는 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좋을까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뭐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또 여유가 있는데 굳이 싼 데 갈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맞춰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매일 성당을 가셔야 돼요. 그런 데는 실버타운이 뭐 천주교에서 운영해서 성당이 안에 있으면 베스트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뭐 골프, 뭐 수영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시거든요. 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병원이 옆에 있어야 돼요. 건강이 문제니까 예.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식사 쪽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식당이 가까워야 됩니다. 네. 매일 그 식당까지 또 걸어가는 게 또 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가셔도 친구분들 매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 시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편한 곳으로 집만 그렇죠.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서 한두 개 정도 맞으시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은 직접 가보고 나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요령, 뭐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하루 3번 식사를 하시니까 네. 식사 체험을 꼭 해보셔라. 그렇죠.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식사 체험할 때 그 식사를 방에서 둘만 하는 게 아니고 식당 가서 하거든요. 그럼 입주민들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뭐 왁작지껄한 데도 있고 뭐 조용한 데도 있고 예. 또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대화가 돼요. 네. 그럼 어떤 분도 여기 너무 좋다. 막 친구처럼 오셔라. 그러면 그런데 혹시 무슨 양로원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모님들도 자기들 말 막 먼저 걸어주고 막 친구처럼 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약을 하셔서 식사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 뭐 취미실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하나씩 꼼꼼히 다 확인해 보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버타운에서 생활하시는 시니어분들의 만족도도 참 궁금하거든요. 식사 해결이 되는 것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식당에서의 친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어라. 근데 하루 3번씩이나 같이 먹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만족도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실버타운에 가셨다가 한 1, 2년 사시다가 나 여기 안 좋아.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 해서 아파트로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처음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3개월이에요. 예, 3개월. 3개월. 예.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가면 식사도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예. 설거지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롭죠. 외롭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외롭게 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분들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럼 하시죠. 자녀분들은 또 잘 지내시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께 거죠. 살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모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냉장고를 가봤는데 우리 시어머님도 혼자 사셨거든요. 말년에. 냉장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반찬을 아무것도 안 드신 그러시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드셨던 거예요 그동안. 네. 너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책감이 컸고 죄송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 되게 네. 중요하죠. 그 밖엔 또 식사 말고 어떤 것에 만족하실까요?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은퇴하시면 여가가 많아지잖아요. 네. 여가 시간이. 그 여가 시간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되려면 여가 시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삶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 여가 시간을 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되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저희 돈 버느라고 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더 감성적으로 예. 더 사랑할 부분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네. 좋아할 부분이 있으면 더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먹고 예. 이야기도 나누고 나를 위한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적응 기간 얼마나 될까요? 네. 보시면 이제 용인에 있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실버타운이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3개월의 어떤 기준은 뭐냐 하면 계약을 다 하고 입주금을 냈을 때 예.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계약 기간 내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10% 정도의 위약금을 물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버타운은 3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3개월 동안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고. 프리하게 나가시는 게 예, 맞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 않으시대요. 네네. 그리고 3개월만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거기서 만족도가 높아지시는. 만족도를 잘 지내시는 거죠. 네. 실버타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네. 추가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실버타운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도 많이 느낀 건데, 뭐 왠지 좀 자식 입장에서는 불효하는 것 같고 죄송하고, 물론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되지만 왠지 고령자가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죠?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해서 오히려 혼자 계신 게 더 낫지 않을까, 깔끔하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때는 언제부터가 중요할까요? 언제부터가 적당할까요? 어르신 입장에서.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네. 전국 30개를 다 다녔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현재는 잘 계세요. 근데 조금 이제 몸도 약간 불편해지시고 실버타운이 조금 필요하시면 어디로 모실까라는 걸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성당에 거예요. 가까워야 된다. 아까 말씀. 성당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하고 한번 같이 갔었고 그러니까 예. 이런 데 참 좋구나. 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형제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조금 이제 어머니가 그렇죠. 불편하시면 네. 어머니 이제 그쪽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 네네. 어떠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가 뭐가 있구나라고 미리 그렇죠.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어르신들 그런 거예요. 영정사진도 미리 준비해 놓고 나중에 장례 절차 같은 거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 둘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또 담담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시니어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겠다. 아까 그 운명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셔서 좀 놀랬기도 했는데 그 계기가 있으셨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 때문이었죠. 네. 그 어떤 연구를 좀 더 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실버타운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양로시설이 무료 양로시설도 있고 실비 양로시설도 있고 예. 이렇게 고급 유료 양로시설도 있어요. 예. 실버타운은 이제 고급 유료 양로시설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가시기는 좀 경제적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료나 실비로 가셔야 되는데 무료나 실비도 결국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 위해서 무료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실비 양로시설 조사를 해서 예.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를 잘 이렇게 정보를 주면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서로 경쟁도 하실 거고 그럼요. 서로 또 개선도 하려고 노력할 거고 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도 예.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또 굉장히 또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의 문제도 노출이 돼서 마찬가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한번 정보서를 내서 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극도 주고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잘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예. 책자를 내는 게 제 다음 계획입니다. 그 요즘에 동네 보면 요양병원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 골목마다 요양병원도 많고 요양원도 많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시긴 했지만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다. 네.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있으시고 뭐 화장실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요양원. 없으시고 이러시면 실버타운으로 가시고요. 실버타운. 네. 그다음에 혼자 식사하기도 좀 어렵고 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뭐 지병이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꼭 매일 받아야 되지 않는 분들 요양원. 문 요양원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하여튼 의사가 뭔가 처방해서 약도 좀 먹어야 되고 뭔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 요양병원으로 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실버타운 연구를 해 오셨고 또 책도 내셨지만
다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 예, 뭐 어르신들도 뭐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예. 그러시겠죠. 사실 지금 이제 어르신 분들은 굉장히 그 험난한 시기를 네. 지내신 분들이에요. 네. 분들이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는 뭐 하나만 낳아야겠다. 둘도 힘들지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님은 4명이 돼요. 친정. 그렇죠. 시댁. 양쪽.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조금 뒷바라지 해주면 자기가 혼자 걸어다니고 계속 네, 좋아지지만 네. 부모님은 갈수록 안 좋아지세요. 건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계속.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도 어려운데 예. 부모님까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 키우기도 어려운데 우리까지 만약에 그걸 짐되면 4명을 안 짐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본인의 삶은 본인이 우리가 좀 잘 살아야겠다. 예. 이런 생각하셔서 또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보시고 교류도 하셔서 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각자의 생각이지만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버타운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사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네,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전해드렸습니다. 그 뭐 실버타운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시니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실버 로봇도 만드셨고 어르신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노인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시니어 로봇 만들면서 예. 그럼 시니어 로봇이 결국은 시니어들한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세요. 자녀분들은 더 모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을 줘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무조건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부모님하고 생활하고 20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달아와라. 질문 답하기 네. 어려웠겠다. 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언제 외롭냐 혹은 주방이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런 데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네네. 저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예. 가서 이제 어머니 이제 설문지는 안 보여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예.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격의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죠. 네.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좀 심각해지세요. 예.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제까지는 뭐 물어보면 10분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1시간 앉아서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얘야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그래서 고백해서 이거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설문조사인데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문조사 끝나고 네. 나서 저희가 1박 2일로 MT를 갔습니다. 강화도로. 네. 그래서 여성 시니어 2분, 남성 시니어 2분, 저희 예. 연구진 5명, 로봇 회사 개발자들 4명. 그러니까 아예 2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예, 세대 통합 네. 이야기 나왔겠어요. 한 15명 정도 갔는데 예. 정말 저희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분들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1박을 같이 지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오는데 75세 된 그 한 분이 오셨을 때 핑크빛 바지 딱 붙는 거. 와. 이 브라우스 이거 웃돌이 입고 화장 싹 하고 여성스러우셨겠다. 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저녁부터 잠을 못 잤대요. 이 MT 때문에. MT 때문에. 귀여우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네. 물론 남녀도 섞여 있고 하지만 예.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건강하신 어르신이시다. 네. 그래서 뭐 노래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 보니까 그분은 70대가 아니에요. 네. 딱 20대 30대.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여자분들은 특히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좀 저희도 외국처럼 이렇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랑하고 싶으면 좀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도 참 좋다. 저런 분들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외로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힘드셔요. 친구분도 많이 있으셔야 되고 매사에 관심도 많으셔야 되고 우리 남성분들에게 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건강 유지하시고 오래 살아주시길. 그 남자분들은요 일단 은퇴하시면 힘이 다 빠져요. 예, 일단은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네트워크 있다가 예. 일단 은퇴하면 없는데 여자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네트워크를 30년 40년 쌓았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다음 남자분들은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잘 없으세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혼자서 뭘 잘 할 줄 모르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신 어떤 남자분들은 이제 예전에 어떤 직장생활 다녔던 거 좀 잊어버리시고 예. 아 이제 좀 취미생활도 좀 하자. 그다음에 옛날에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어서도 지금은 평상심으로 돌아와서 같이 좀 사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한테 네. 먼저 접근도 하고 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음식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녀의 역할이 좀 바뀌면서 좀 변화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특히 남성 어르신들 식사 문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요리를 많이 배우시면 한두 가지라도 배우시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버타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눈앞에 닥친 후에 허둥대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고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거든요. 시니어들을 위한 노후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봤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한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미 영미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네. 유영미의 청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어머님이 이미 이 세상 분들이 아니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친정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생각이 많은 나이가 됐어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따뜻한 가족의 그 사랑, 관심, 그런 마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미 고인이 된 분 생각하면 죄송한 게 너무 많다고요. 날씨 쌀쌀해지고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부모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오늘 아바의 댄싱 퀸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유영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